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영주 FM 영주가조와 아나운서 김선영입니다. 네, 환절기 감기로 목소리가 많이 잠겼습니다. 양해 바라면서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네, 그 한가위가 벌써 다음 주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누군가에겐 추석이 마냥 반가운 것만은 아닙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내들이 명절에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가 이번 추석엔 언제 오냐라는 시어머니의 연락이었다고 합니다. 또 남편의 경우는 조금 우픈 결과인데요. 아내와 함께 추석 계획을 세우는 순간이 가장 큰 스트레스였다고 하네요. 네, 혹시 우리 아내도 우리 남편도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함께 잘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명절에 보면 더 반가운 가족, 친척들이지만 그만큼 서로 더 배려하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명절 스트레스 없이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영주가 좋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영주 FM 우리 지금 당장 만나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날 바로 89.1 낮에도 이른 밤에도 영주 FM 89.1. 네, 영주가 좋아 오늘도 먼저 한 주간의 지역 소식 전해드리는 영주 돋보기로 시작해서 김수종 기자와 함께하는 영주 토파보기 만나보고요. 또 이어서 추석 특집으로 준비한 핫플로 가자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영주 돋보기 첫 소식입니다. 네, 지난 10일부터 12일 경북 항공고등학교에서 제8회 전국 항공정비기능대회가 열렸습니다. 경북도와 영주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항공정비 관련 고등학교, 대학, 일반부, 공군, 육군 등 29개 선수단 150여 명이 참여해 경쟁을 펼쳤는데요. 이번 대회를 통해 배출된 성적 우수자 7명은 2026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 출전을 위한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집니다.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이 대회는 민과 군이 함께하는 유일한 전국 단위 항공정비기능대회로 항공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항공정비기술을 선보이고 정비 노하우를 교류하며 예비 항공정비사에게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주시 보건소가 2024년 경상북도 보건소 신속대응반 도상훈련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지난 2022년, 23년 2회 연속 우수상에 이어서 또 한 번 좋은 성적을 이뤄낸 건데요. 이번 대회는 경북 도내 시군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참가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재난 상황을 가정하고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주시 보건소는 김문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간호사, 행정 등 총 7명을 보건소 신속 대응반으로 구성해 참가했으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영주시 보건소는 전국 시도가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주최 재난의료 종합훈련대회에 경상북도 대표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추석을 맞아 15일부터 18일까지 순흥면 선비촌 일대에서 전통놀이와 문화체험, 마당극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선비촌에서는 전통문화체험인 안빈낙도 새로보기와 로컬푸드 체험인 안빈낙도 음미하기 행사가 진행되고 관객과 호흡을 맞추는 마당극 등 전통 공연도 펼쳐집니다. 또한 선비촌 곳곳에 있는 일상 재현 배우들과 게임을 하고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이 되는데요. 추석 당일인 17일은 선비세상은 물론 선비촌과 소수소원도 무료 입장입니다. 네, 많이 오셔서 국악버스킹, 풍물퍼레이드, 또 한가위 가을 운동회 등 신명나는 추석 행사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주 돋보기 전해드렸습니다. 영주 FM 우리 지금 당장 만나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날 바로 89.1 낮에도 이른 밤에도 영주 FM 89.1.
네, 이어서 오늘도 누구보다 발빠르게 영주 소식을 전해주는 영주 박사 김수종 기자와 영주 토파보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감기가 들었는데 괜찮으시죠? 저는 환절기이긴 하지만 네. 감기는 아니고 아침 저녁 콧물은 조금 나는데 감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네, 다음 주가 벌써 추석인데 우리 김수종 기자는 추석 연휴 때 뭐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일단 집에 있다가 제가 처가가 문경이라서 네. 집사람하고 문경 잠깐 갔다 와요. 처가 쪽으로 가시는군요. 네, 갔다 와야 됩니다. 네. 자, 한가위 잘 보내시고 자, 오늘도 첫 번째 소식부터 먼저 전해 듣겠습니다. 풍기 인삼 관련된 소식인 것 같네요. 네네. 네. 풍기 인삼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제 국가 중요 농업유산이 뭔가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네. 이제 말하자면 국보나 보물처럼 문화재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뭐 등록문화재도 있고 지난번에 무선마을처럼 네. 국가 등록문화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농업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농업 형태에 대해서 이게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영주는 뭐 풍기인삼하고 영주사과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영주사과는 뭐 사실은 한 일제강점기 이후니까 겨우 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풍기인삼은 한 500년 이상 됐잖아요. 그래서 풍기인삼에 대한 전반적인 재배 면적 혹은 뭐 재배 방식 뭐 이런 다양한 형태들을 가지고서 이제 국가 주요 농업유산으로 네. 등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쯤에 아마 준비를 하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제 세계 농업유산 같은 네. 것도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풍기인삼이 아마 이제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거고 국내에서도 사실은 금산인삼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네. 금산인삼도 대단하지만 풍기인삼도 좀 이렇게 특이하게 또 농업유산으로 자리 잡으면 영주의 특산품으로 좀 이렇게 획기적인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혹시 우리 네. 영주의 풍기 인삼 말고 다른 종목이 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된 거는 혹시 영주는 있나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18개 정도가 등재되어 있는데 네. 경상북도 다른 시군에 등재되어 있는데 영주는 사실 등재된 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처음으로 유일하군. 준비하는 네, 거고 네. 내년쯤에 준비가 된다면 아마 좀 획기적인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혹시 김선영 아나운서 아시나 모르겠는데 네. 조선시대의 영주의 세 가지 진상품이 뭔지 아세요? 영주에서요? 영주에서 조선 왕실에 진상하던 지금도 진상품. 뭐 유명한 그러면 뭐 한우 사과 인삼? 조금 뭐 비싸긴 한데 네. 풍기 이전에 산삼이었는데 정확히 보자면 소백산 산삼, 네. 산삼하고 소백산 산나물. 아, 또 하나 있어요. 산나물이었어요. 또 하나 뭐냐면 정유사람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예천군으로 넘어갔어요. 네. 은풍이라고 저 예천군의 북부 지역이죠. 거기 준시라고 하는 곶감이에요. 곶감. 예. 그런데 아. 지금은 예천군이라서 그런데 옛날에는 은풍현이 풍기군의 속현이었어요. 네. 그래서 준시 소백산 산나물 네. 그 소백산 산삼이죠. 근데 하나도 이제 맞추지 못했네요, 제가. 근데 인삼 비슷한 거죠. 비슷하게. 인삼은 재배해서 네, 바꾸는 20점 맞았네요. 25점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는 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 등재된 품목들이 네.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어떤 것들인지 또 하나하나 전해 주실까요? 경상북도에 한 4개 정도 되고 전국적으로는 18개 정도 되는데 우리 흔히 딱 들으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재밌는 것들은 이제 청산도라고 아시죠? 그 네. 슬로시티라고 하죠. 청산도의 구들장논이죠. 거기는 구들장을 이렇게 올려서 논을 만들어요. 워낙에 섬이고 논이 없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그 돌담이죠. 밭 옆에다가 담을 쌓거든요. 그런 돌담. 그다음에 구례의 산수유 농장 농업들. 그다음에 전남 담양의 대나무 숲. 또 이제 영주하고 결연된 게 하죠. 금산의 인삼 농업 이런 네. 것도 있습니다. 이미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하동의 차농업. 그다음에 이제 경상북도 가까운 뭐 울진에도 그 금강송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 전북 보성이죠. 보성에도 전남 보성이구나 전통차 차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흥에도 발효차. 그다음에 완주에는 생강농업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경상도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경상도에는 사람들이 좀 의외다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왜냐하면 이제 금강송 산업 농업 단지. 네. 그다음에 울진의 그죠 금강송이고 네. 울릉군의 하산섬 안에 또 밭이 있어요. 하산섬 밭. 그다음에 의성에는 전통 수리 농법. 네. 저수자 농업이 있고 상주의 곶감도 이미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주가 좀 늦은 감이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영주는 그 인삼하고 뭐 기회가 되면
영주 사과도 빨리 좀 등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왜냐하면은 영주의 농산품 중에 사실 대표하는 게 인삼하고 사과잖아요. 근데 물론 뭐 사과는 역사가 짧긴 하지만 그래도 준비해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영주의 농특산물을 알려내는 측면에서는 조금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북에 이제 4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네. 금산, 인삼 쪽은 이미 등재가 이미 되어 등재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주가 좀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한데 그래서 빨리 네.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빨리 추진이 돼서 우리 풍기 인삼의 가치가 좀 네. 더 널리 알려졌으면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영주에는 이렇게 뭐 풍기 인삼도 유명하지만 얼마 전에 우리 두부마을 대표님하고도 인터뷰하면서 네. 부석태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이 부석태도 유명한데 얼마 전에 서울에서 열렸던 그 2024 농업박람회에서 네. 우리의 이 영주콩 자랑스러운 부석태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면서요? 그렇죠. 부석태 사람들이 뭐 저도 아까 점심에 부석태 점심을 된장찌개를 먹었었는데 부석태 아시는 분 뭐 다는 아실 거예요. 원래 콩이란 게 좀 조만조만하잖아요. 네. 근데 부석태가 크기가 한 1.5배 굉장히 맞아요. 커요. 크고 달고 한데 이유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콩이라고 하는 게 흔히 크게 보자면 한 2,000종류 정도 돼요. 사람들이 콩이 몇 종류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콩의 원산지가 어디냐라고 물으면 만주와 한반도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지금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브라질이 굉장히 콩 수확을 많이 해요. 근데 원래 미국하고 이제 브라질 쪽에 건너갈 때는 원행으로 건너갔거든요. 그 이후로 애들이 이 원행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콩을 가공해서 이제 돼지나 소에서 가축 사료용으로 쓰는 거죠. 우리 콩이 밭의 소고기라고 하는 건데 그는 이제 독일 사람들이 처음에 콩을 보고서 이게 뭐냐라고 해서 콩을 성분 분석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만 정말 단백질이 풍부해서 밭의 소고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콩이 전반적으로 1,000가지, 2,000가지 정도 종류가 있는데 콩의 원산지가 만주와 한반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콩도 남방콩, 북방콩이 있어요. 네. 북쪽의 콩의 원산지는 백두산의 북쪽이에요. 그래서 백두산의 북쪽인데 알이 좀 작은 콩이고 그게 만주 지역에 주로 재배되는 거고 남쪽 콩의 원산지가 어디냐면 바로 소백산 아래예요. 우리 지역이네요. 그래서 사실은 네. 부석태라고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남쪽 콩의 원산지가 부석태이기 때문에 역으로 보자면 우리가 그 콩세계 과학관이죠. 네네. 과학관이 세계 최초로 콩 과학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사람들이 왜 영주에 콩 과학관이 생겼을까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남방계 콩의 원산지가 바로 소백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콩세계 과학관이 부석에 생긴 거다. 네. 근데 물론 부석태기는 부석에 생긴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치적으로는 조금 시내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게 단점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부석에 콩세계 과학관이 생긴 겁니다. 저는 이제 부석태를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영주에 콩세계 박물관이 생겼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그 남방계 콩의 원산지임을 알려내고 그러네요. 영주가 전반적으로 이제 콩의 특히 소위 말하는 남쪽 콩의 중심에 있다는 거를 알고 홍보하고 또 이제 콩 산업을 좀 육성해 보자는 그런 측면이 그래서 사실은 부석계 지금도 뭐 부석태 콩으로 된장당귀 행사도 하고 정말 다양한 이벤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끊임없이 해서 이제 남한에 있는 거의 모든 콩은 영주가 중심으로 그러니까 박물관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종자 개량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주도적으로 영주가 하면 더 좋은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냥 콩 하나에 있는 그 과학관이 있다라고 해서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콩에 대한 전반적인 뭐 생산 교육, 이론 교육, 재배 교육 이런까지도 영주가 좀 중심으로 했으면, 그러니까 그 과학관이 좀 확대 발전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 이 콩세계 박물관이 이제 세계 최초다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많이 홍보는 되었는데 지리적인 어떤 접근성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찾는 뭐 우리 시민들도 이제 그렇죠.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고 관광객분들이 좀 오기도 힘들지만 그 안에서 또 두부 만들기 체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두부 만들기 체험 아까 말씀 뭐 된장 만들기 체험이니까 다양한 맞아요. 체험도 하고 이번에도 서울에 아까 말씀 AT 센터에서 할 때에서도 콩에 관한 전반적인 뭐 이렇게 뭐 모양 만들기 이런 행사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박물관 문제도 역으로 보자면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원산지에다가 꼭 박물관을 세워야 하는 문제 조금 틀린 문제라고 봐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원산지에 세우면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분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이 많은 곳에 박물관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적인 안배도 있었게 하니까 한 거지만 만약에 이제 거기도 정말 부속 면사무소 옆에 있었다면 좀 틀리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의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 홍보 차원에서도 뭐 그런 면에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아무튼 부석태 알리는 홍보 행사를 했으니까 네. 장기적으로는 부석태가 정말 영주의 자랑이고 또 다른 아까 말처럼 뭐 분기인삼이나 사과처럼 부석태도 영주의 정말 특산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적극적인 홍보와 생산 기술에 대한 전파, 지도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농업 박람회 같은 데 가서 이벤트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은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좀 띄워줬으면 하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농업 박람회에서 또 그렇게 눈에 띄게 부석대가 또 인기를 끌었다고 하니까 네. 이 부석대 알리기 그리고 또 세계 최초로 지금 자리하고 있는 우리 부석에 자리하고 있는 콩박물관까지 네. 좀 우리 영주를 알리는 데 좀 큰 역할을 앞으로 계속 해줬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이 또 이거로 보자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종주인구, 생활인구들을 좀 더 네. 늘려내는 측면이고 영주에 와 사람들이 한번 또 배워보자. 그러니까 보기만 하던 관광에서 또 먹을 수 있는 관광으로 맞아요. 좀 컨셉을 바꿀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부석태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눠봤고요. 자, 오늘 김수종 기자가 전해줄 마지막 소식이네요. 요즘 뜨겁습니다. 영주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네, 지난 9일에는 또 우리 영주에서 포럼도 열렸었는데요. 다녀오셨죠? 네, 그래서 네. 영주에서 포럼이 상공예술 주관으로 한 200~300명 와서 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2경찰학교 영주가 최적지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알리고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사실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영주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네. 측면이 있죠. 물론 이제 그 동양대학도 있긴 하지만 지금 소서원 근처죠. 선비세장 옆에도 안에 두 군데를 유치를 신청을 했는데 두 군데 다 조건은 좋은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 있던 데고 공부하기 좋은 터라고 하는 거고 동양대는 이미 자리까지 다 준비되어 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곳이라서 저는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문경보하고 우리하고 경쟁했을 때도 결코 뒤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9월 20일 날 아마 1차 심사에서 선정이 되긴 하지만 9월 20일. 예, 시간은 많지 않지만 저는 뭐 영주시가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박성만 의원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많이 뛰고 있어요. 네.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치가 되면 뭐 5,000명 학생이 오고 300명 정도의 상주 인력 일자리가 좀 생길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3천억 이상의 경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된다라고 확신하고 또 아까 말처럼 미치면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야 여러 공무원들이 열심히 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시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기대가 큽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그날 보니까 우리 동양대가 그 동두천으로 많이 이전하면서 네. 풍계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이 왜 원룸 갖고 계신 그렇죠, 분들. 그렇죠. 네, 그분들도 현수막 들고 이렇게 그렇죠. 저도 좀 되시는 거 봤거든요. 애전하고 네, 또 용기도 맞아요. 얻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잘 되길 좋은 바랍니다. 소식으로 우리 풍기의 영주에 또 한 번의 기쁜 소식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주가 좋아해서 영주 소식 전해드리면서 늘 느끼고 있는 건데 알게 모르게 우리 고장 영주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고요. 우리 김수종 기자님도 또 뭐 활기찬 영주 3분 뉴스 통해서 영주 알리기에 누구보다 진심이시잖아요. 네. 요즘에 영주 취재 다니시면서 뭐 많이 느끼시죠? 사실은 저는 뭐 고향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다 네. 보니까 고향이 잘 됐으면 좋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번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는 정말 반드시 이뤄내야 될 영주의 새로운 과제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저도 뭐 응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영주 FM도 같이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핫플로 가자에서는 추석을 맞아서 전통시장, 네, 영주의 중앙시장을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에 또 방금까지 저와 함께했던 김수종 기자가 또 1일 리포터로 활약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소식 전해주실지 자 핫플로 가자로 함께 가겠습니다. 오랜 세월 영주 상권의 중심이었던 이곳. 철로가 외부와의 유일한 길이었던 1960년대. 영주 역전은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영주 사람들뿐만 아니라 봉화나 예천 주민들도 꼭 영주역을 거쳐야 서울로 갈 수 있었죠.
경북 북부의 중심이었던 영주역. 하지만 1973년 철길이 이전하면서 영주역의 영광도 서서히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1981년 그 영광을 되찾기 위해 영주역 자리에 중앙시장이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주가 좋아의 김수종 기자입니다. 중앙시장은 1955년도에 생긴 전통시장입니다. 그러나 1973년도에 영주역이 신영주로 이전한 이후에 영주시 도심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81년도 새롭게 중앙시장을 열었습니다. 그 이후 이미 4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실제로 시장의 기능이 많이 상실되었고 도심이 공동화되면서 중앙시장은 최근에 전통시장에서 재래시장보다는 공예시장으로 바뀐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씩 중앙시장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저는 오늘 중앙시장의 전통시장의 모습과 공예시장 그리고 락 페스티벌이 열리고 소백산 관광 농촌센터에서 농산물 판매전 행사가 열려서 핫플로 간다 해서 취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리포터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1973년도까지 영주역이 있었다고 하는 영주역터를 알리는 안내판입니다. 바꾸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이 역의 입구였고 아마 왼쪽에 승무원들이 대기하면서 포를 팔던 장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우측 자리가 쉽게 보자면 역의 입구 개찰구였습니다. 자, 상상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역으로 한번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3년에 영주역이 현재 역자리인 휴천동으로 이전하면서 모든 상권이 신영주로 옮겨가게 되죠. 점점 쇠락해가는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구원타자로 중앙시장이 떠올랐습니다. 중앙시장은 90년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부흥기를 맞았지만 최근까지 빈 점포가 늘어선 낙후된 시장이었는데요. 하지만 2014년 이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시장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새로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나들이 온 아이들이 공예체험을 즐기고 정성 가득한 수공예품을 좋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곳, 다양한 행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시장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오늘은 소백산 농촌 관광장터가 열렸습니다. 예, 추석이 며칠 안으로 다가왔는데 요즘 어떻게 장사가 어떤지 궁금해서 한번 나왔습니다. 전부 다 어렵다고는 하는데요. 물론 내일 모레가 뭐 얼마 남지 않는 추석인데 그다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못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전에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분위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다지 좋아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장사가 어렵지만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하여튼 화이팅 하시고 예, 예.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시장에서 칼국수하고 주로 삼계탕을 주로 하시는 사장님을 잠깐 만났습니다. 한번 자기소개 좀 잠깐 해주십시오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중앙시장 칼국수집 서종숙입니다. 그 지금 추석 뭐 직전이긴 한데 요즘 장사가 어떤지 좀 전반적인 경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안 좋았어요. 코로나 이후로 한 2, 3년 동안 계속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행사 때문에 조금 2, 3일 조금 힘들긴 했어요. 바빴어요. 예. 지역에 그래도 가끔 행사를 하면 손님들이 왕창 그래 좀 몰리는 것 같은데 오늘 저도 삼계탕을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맛있고 해서 사람들이 좀 더 몰리지 않을까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행사를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일념이 없으신지요? 아우, 당연하죠. 저희가 이제 토요장터는 매주 토요일 날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평소에도 좀 주중에도 행사 같은 게 있었으면은 저희 상인들한테는 엄청 도움이 되겠죠. 예. 소백산 농촌 관광 장터를 열고 계시는 남옥선 대표님을 잠깐 만났습니다. 오늘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그 행사 계기와 뭐 취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생각입니다. 네, 저희는 그 풍기
여기에서 소백산 농촌관광 건역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뭐 지역 소멸이다, 또 경기 약하다, 뭐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뭐 해결 방법도 없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조금이라도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로 이런 행사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근데 뭐 생각보다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좋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협의체 농가랑 또 여기 영주 장터 농가들이 같이 이제 함께 이번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 자기네 농장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뿌듯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통해서 이분들이 조금 더 셀러, 장군 뭐 이러면 좀 웃기긴 하지만 자기가 만들었는 거, 자기가 생산했는 거를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고 여행객들, 관광객들을 직접 만나서 자신 있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도시와 시골을 연결하는 어떤 구조가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민 주도형 농촌 관광 콘텐츠 사업이라고 2년 정도 수행을 하고, 원래는 전문 여행사와 연계하는 크레이 투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도시에서 전문 여행사가 모객을 해가지고 하루에 뭐 한 20명씩 또는 뭐 지금 인삼 축제 때는 너무 많이 폭발을 했대요. 사람들이 막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하루에 40명인데 대표님 20명만 이렇게 응대하시다가 40명까지 되시겠습니까? 막 이러는데 여러 조합원들이 의견을 거쳐보니까 좋다, 죽기 아니면 살기지 좋습니다. 하면서 좋습니다.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40명씩 이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삼 축제도 굉장히 활발하게 저희가 서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지역 농가가 하나하나 자기의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는 어떤 강한 에너지, 또는 뭐 옛날에 말하면 정이죠. 그렇죠. 소비자들하고 이렇게 직접 만나가지고 연결되는 그 끈끈한 끈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소백산 농촌 관광장터에서는 특산품을 비롯해 다양한 지역 농산품과 공예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다음 주 14일과 15일에도 주말 장터로 열릴 예정입니다. 10월에는 풍계에서도 만나실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저는 수제 요거트로 무화과 열매로 해서 패션 후르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커피 향을 더해가지고 너무 맛있는 요거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 저 요거트에다가 무화과하고 요거트하고 커피를 넣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보기도 굉장히 좋고 맛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요거트 맛이 대단하네요. 근데 커피하고 진짜 무화과 향이 대단합니다. 맛있네요, 진짜. 어울장터 한쪽에서는 무대 준비로 분주합니다. 오늘 8090 락 페스티벌 공연도 열리기 때문인데요. 네, 우리 시청에서 영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또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멋진 음악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티닥스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날 공연 진행을 맡았습니다. 참가자분들의 실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어둠은 늘 이렇게 벌써 깔려있어. 창문은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듯 One, two, three.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곡부터 최신곡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었는데요.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주시 생활음악회 밴드 협회장 개호정입니다. 그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락 페스티벌이 16회나 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로 어떤 분들이 활동하시고 계시고 16회 동안의 얘기를 좀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연합회는 2008년도에 그 영주 파머스 마켓에서 첫 공연을 시작으로 원래 16년째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영주시에 거주를 하고 있고 직장인 다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음악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면 직장인 음악회라고 하면 물론 취미 동호회이긴 하지만 특별히 수익이 없고 이제 자기들 취미 활동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1년에 뭐 이런 행사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주로 몇 번 정도 행사가 있으며 주로 활동 무대는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각 팀별로 이렇게 개인 팀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원래 본부에 가서 네. 매년 16년 동안 주 1회를 했는데 네. 원래부터 1년 봄에 네. 가을로 해서 봄에 가을에 이렇게 1년에 2번 정도 두 번 행사가 정도. 있다 네. 그 얘기네요. 그럼 뭐 죄송하지만 오늘 보니까 6-7팀 나왔던 것 같은데 가장 소위 말하는 잘하는 팀이 어딘지 한번 넌지시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팀이 있고요. 네. 블루스카이 팀이 있는데 네. 그쪽 두 팀은 아마 16년 차. 16년 차예요? 네, 16년 차. 계속 나온 거예요? 네. 와 계속 나왔으면 실력 상당하겠는데요. 전부 거기서 그만하면 그거는 올해로 16회를 맞는 8090 락 페스티벌은 지역 음악 동호인들의 축제이자 지역민들의 문화 공연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고 지친 마음을 응원하기 위해 열린 행사입니다. 16년 동안 변함없이 무대를 지켜온 팀도 이번 축제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밴드도 함께 이 순간을 즐깁니다. 저는 만성피로 밴드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서선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뭐랄까 16회 행사인데 이제까지 몇 번 정도 참가했으며 직장인 밴드라고 하셨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로 밴드 연습을 언제 하시는지? 네, 저희는 이번이 4번째 참가하게 되고요. 예. 네. 주로 이제 주중에는 바쁘니까 주중에 주말에 네. 토요일 날 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토요일 날 시간 내서 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하여튼 이렇게 이런 좋은 공연에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공연 같은 데도 참가하고 뭐 행사 있으신지? 네, 주변에서 불러주시면 공연에 참가하고요. 저희는 또 정기적으로 안동의 국제 탈춤 페스티벌 같은데 공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안동에 가시는구나. 네네. 사실 영주도 개인적으로 좀 행사가 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도 보람차게 생각하는데 오늘 뭐 각오나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그 4050 연령대가 어디서 이렇게 뭔가를 갈고 닦아서 이렇게 펼칠 기회들이 많이 없거든요. 네. 오늘은 그냥 우리 순수한 놀이의 장, 네. 흥겨움의 장으로 함께 어울리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정말 열심히 잘 놀다 가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비프리 밴드에서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최진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올해 16회 행사인데 지금까지 몇 번 정도 참가했으며 뭐 과거에 뭐 행적이나 실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팀은 지금 참가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처음 신생팀 올해 결성해서 올해 처음 참가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많이 떨리고 무대가 부담감이 오기도 하고 또 여러 경력이 많은 팀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혹시 실수를 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로 전 걱정되는 무대입니다. 할아버지 그 하얀 수염새가 넘치는 재난 이 복덕방에 내기장기 불어 나가셨지 올 할아버지 첫 무대라고 떨린다던 그분 어디 갔나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무대를 보여주는데요. 선인장이라도 같이
올해는 총 6팀의 밴드가 참가해 각기 다른 색깔의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중앙시장을 가득 메우는 신나는 리듬에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양한 행사로 활기를 더하며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앙시장. 아직 못 가봤다면 이번 주말은 중앙시장으로 놀러 오세요. 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여전히 늦더위가 기승입니다. 네, 이번 주는 많은 지역에 폭염특보까지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추석 연휴에는 가을 폭염이 이제 살짝 물러간다고 하니까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추석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주가 좋아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추석 연휴로 다음 한 주는 쉬고요. 9월 27일 금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선영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영주가 좋아. 영주 FM 우리 지금 당장 만나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날 바로 89.1 낮에도 이른 밤에도 영주 FM 89.1. 여러분의 목소리가 영주를 만듭니다. 영주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여깁니다. 함께하는 소통, 더 나은 영주를 위해 영주시의회는 시민의 올바른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열린 의정, 앞서가는 영주시의회.